주요 뉴스입니다. 올 들어 최악의 미세먼지와 대기질 때문에 제대로 숨쉬기가 버거운 하루였습니다. 분진 흡입 차량 운행과 관공서 차량 이부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호흡기 질환, 특히 폐암의 주요 발생인자인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아직 원인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를 통해서 충북의 폐암 발생률이 높은 이유를 밝히는 게 미세먼지 대책의 시작이라는 주장입니다. 충북 반도체 고등학교가 7년 연속 100% 취업 신화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 한파를 비껴가고 있는 비결을 취재했습니다. 대형 화재 참사를 빚었던 제천 스포츠센터가 공공시설로 탈바꿈합니다. 제천시가 경매에 나온 스포츠센터 건물을 낙찰받아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미세먼지가 일상을 삼킨 하루였습니다. 올 들어 최악의 미세먼지와 대기질 때문에 일상생활은 물론 온종일 숨쉬기조차 불편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는데 내일 오후부터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암산에서 바라본 청주의 모습입니다. 짙은 안개라도 껴있는 듯 곳곳이 뿌옇게 보입니다. 고층 건물들의 모습도 미세먼지에 갇혀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극심한 미세먼지에 각 구청별로 분진 흡입 차량이 운행되는 등 어제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저감 조치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 전 직원 출퇴근 차량 이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건설 공사장에는 특별 점검을. 하지만 최악의 미세먼지에 외출에 나선 시민들은 마스크를 쓰고 종종 걸음을 옮기지만 숨쉬기가 버겁습니다. 미세먼지가 좀 많고 공기가 텁텁해서 숨쉬기가 좀 안 좋아서 쓰고 나왔습니다. 목이 좀 칼칼하고 눈도 좀 따가운 편이에요.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저기 하니까 좀 조금이라도 도움 될까 하고 서로 쓰고 서로. 충북 지역에 중국발 미세먼지가 대량 유입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올 들어 가장 최악의 대기질을 보였습니다. 전국을 뒤덮은 미세먼지는 내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유입되면서 차차 줄어들 전망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미세먼지에 민감한 이유는 각종 호흡기 질환, 특히 폐암의 주요 발생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충북의 경우 정작 폐암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충북의 폐암 발생률이 왜 높은지 밝히는 역학조사를 외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사망 원인 통계입니다. 충북의 암 발생률은 102.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수년째 부동의 1위인 폐암 발생률입니다. 24.6명으로 공업도시인 울산보다 높았고 인접도시인 대전과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문제는 아직 원인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공식 비공식적으로 폐암 발생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 부담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아직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폐암의 아주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가 흡연, 그다음 미세먼지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라돈, 그다음에 어떤 유전적 요인, 또 지역의 탄광이나 어떤 환경적 요인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의 주장처럼 충북의 인구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정부 통계에 착시가 있는 것인지 이조차도 역학조사로 밝혀야 할 문제입니다. 폐암 발생률 1위란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은 없고 공기청정기, 수소차 보급 등 전국 공통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수백억 원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높다 그러면은 그 차량 이부제를 한다든가 이게 지금 배출 그래서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기차가 나오고 수소차가 나오고 정확한 진단 없이 증상에 따라 연명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충북의 미세먼지 대책의 현 주소입니다. CJB 뉴스 홍표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가 바로 청년 일자리 문제입니다. 흔히들 청년들이 지역 중소제조업체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편견부터 깨야 할 것 같습니다. 조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준비하는 이준행 씨. 진천의 전자저울 제조회사에서 하루 8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청주의 집 근처에도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았지만 진로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제조업 현장에서 직접 부딪혀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단 제조업 국가이고 위주의 국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단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현장에서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뭐 거기에 있어서 경험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대학생이 된 김진식 씨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바늘구멍 같은 취업난을 뚫기 위해선 제조업에 대한 거부감을 떨쳐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비스업은 다들 하는 거고 이거는 저만의 색다른 경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체험 사업은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해보자는 충청북도 고유시책으로 한 달치 급여 170만 원 전액을 도비로 지원합니다. 청년들의 호응이 없을 거라는 우려를 깨고 100명 선발해 247명이 지원했습니다. 제도가 처음 시작된 지난해 여름방학 땐 100명 중 81명이 수료해 중도 포기자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학생들도 자기가 정말 이렇게 잘못 알았던 선입감이나 대기업 위주라든지 뭐 서울 위주가 아니라 이 지방에서도 이렇게 알차고 이런 회사가 있다는 걸 알므로 인해 가지고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시대에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는 건 지역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중소기업 직무 체험에 전에 없이 청년들이 몰리는 현상은 일자리 문제 해법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어려워진 경기 탓에 취업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졸업을 앞둔 특성화고등학교 교실에는 최악의 취업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 반도체 고등학교는 7년 연속 100% 취업 신화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을 조용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을 그대로 옮겨놓은 실습실에서 20년 현장 경력 강사의 열띤 수업이 한창입니다. 필터 등 소모품 교체부터 라인의 유지와 보수 전 과정에 대한 이론과 실습 지도가 이어집니다. 마스크의 내로를 웨이퍼에 사진 찍어서 이게 현상하는 현상 공정. 국내 유일의 반도체 마이스터고인 충북 반도체 고등학교가 7년 연속 졸업생 100% 취업 기록을 썼습니다. 졸업생 97명 중 95%가 삼성과 하이닉스, 하나큐셀 등 반도체 관련 기업에 취업이 확정됐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현장과 인성의 조화를 이룬 균형 잡힌 교육이 뒷받침이 됐습니다. 관련 자격증 취득과 외국어는 물론 직장 에티켓과 인성 캠프 등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부분까지 교육 내용에 담았습니다. 저희가 19살에서 20살이 되는 바로 순간에 취업을 나가는 거니까 모르는 점도 많고 실수할 점도 많은데 최근 반도체 경기에 대한 경고음도 울리고 있지만 실력으로 파고를 넘겠다는 각오입니다. 어떤 직무와 관련해서 전공과 관련해서 저희가 내실을 다진다고 하면 기업에서도 저희를 학생들을 취업적으로 찾지 않을까. 취업 한파가 비켜가고 있는 충북 반도체고 전국 단위 학생 모집 비율 50%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의류 건조기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제품이나 사용 방법에 따라 건조 시간이 1시간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성능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의류 건조기는 100만 대가 넘게 팔리며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제품 7종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건조대에서는 제품별로 최대 1시간 가까운 차이를 보이는 등 성능이 크게 달랐습니다. 절반 용량에서는 미디어와 밀레 LG전자가, 최대 용량에서는 밀레가 건조도 양호와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같은 제품에서도 주위 온도에 따라 건조 시간대가 차이를 보였습니다. 상온인 23도와 겨울철 5도씨를 가상한 실험에서 LG는 10분 차이를 보였지만 미디어는 1시간 차이를 보였습니다. 소비자들이 건조기가 설치된 곳이 온도가 낮은 곳이라면 건조 시간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 전력량은 밀레가 가장 적었고 블롬베르크와 대유, 위니아 제품이 상대적으로 소비량이 많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옷감의 건조기 사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드라이 클리닝 세제와 인화성 물질은 건조를 피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대형 화재 참사를 빚었던 제천 스포츠센터가 문화센터 등 공공시설로 탈바꿈합니다. 제천시가 경매에 나온 스포츠센터 건물을 낙찰받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합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경매에 나온 제천 하수동 스포츠센터 건물의 감정가는 7억 8,700만 원. 예상보다 낮은 감정가에 입찰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제천시의 단독 응찰로 경매는 쉽게 마감됐습니다. 제천시는 감정가의 2배에 가까운 15억 1천만 원을 적어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듣고요. 기존에 그 낙찰되었던 낙찰가, 그다음에 주변의 그 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철거에만 10억 원 등 새로운 시설 건립에 많은 비용이 예상되지만 정부의 특별교부세 지원이 약속돼 있는 상황에서 문화센터 등 공공시설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 용도를 정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 주민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좀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여기가 주민들이 좀 활력이 넘치는 프로그램을 많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제천 시민의 아픔이 서려 있는 건물과 터가 어떠한 모습으로 재탄생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제도를 도입한 지난 2017년 1,408대를 지원했고 지난해에는 2,339대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2,600대를 목표로 4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시군마다 지원 방법과 예산 소진 시기가 다른 만큼 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북 기업정책 홍보를 위한 기업인 간담회가 충북도청에서 기업 대표와 유관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을 위한 충청북도의 기업 지원 시책과 내수 기업 수출 기업화 세부 실행 계획 등이 발표됐습니다. 황금 돼지해를 맞아서 대한한돈협회 충청북도 협의회가 충북도청을 방문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6,500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돼지고기는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37사단, 경찰청 등에 전달돼서 도내 복지시설과 군장병, 의경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국합섬 주식회사 노무수 회장이 5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주식회사 청주저축은행 이현식 회장 외 임직원 일동이 140만 원, 정관장 용암점에서 100만 원, 청주 사창동 16통 주민 일동이 42만 원, 청주 중림초등학교 1학년 학생 일동이 30만 3,600원의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윤태경과 함께하는 CJB 가요 아카데미 지킴이 일동, 제천 덕산면 이장협의회에서 각각 30만 원, 음성군 생극면 병암 1위, 제천 한수면 핫한지 마을회에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적십자사 충북도지사와 희망나눔 적십자 모금 캠페인을 이달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이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청주시 SNS 서포터즈 합동 발대식이 오늘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민 홍보대사 30명, SNS 서포터즈 40명은 앞으로 청주시정 소식과 축제 행사를 온 오프라인에서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월요일 저녁 CJB 8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